서기 233년 왜국은 기세 좋게 신라에 쳐들어갔지만 신라 대장군 서구로의 활약으로 참패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왜왕이 크게 당황하여 신하들과 의논했다. 사다스케 장군이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떠나더니 신라에 참패하고 우리 병사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대로 물러나면 안됩니다. 다음엔 더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을 보내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신하 갈라고가 무겁게 반대 의견을 냈다. 듣자 하니 저들은 매복 전술로 우리 군을 교란했고 바람을 탄 화공으로 배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는 신라의 대장군 서구로가 꾀를 쓸 줄 아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지형을 잘 모르는 우리가 함부로 다시 공격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말에 왜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서구로란 장수는 포상팔국을 굴복시키고 간문국을 정벌하는 등 그 연맹항이 호랑이 같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도 가오가 있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굴복시킬 수 없다면 친구로 만들어야겠지요.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신라와 동맹이라 나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동맹을 맺으면 좋겠나.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많습니다. 왕족들을 신라에 정략결혼시켜 혈맹국임을 약조받는 게 좋겠습니다. 정략결혼이라 괜찮네. 당장 실행토록 하라. 이에 외의 신하 갈라고는 금과 비단을 비롯한 각종 폐물과 왜왕의 친서를 가지고 신라의 사신으로 건너갔다. 우리 외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순망치안의 관계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가볍게 보겠습니까? 이는 신라와 왜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니 왕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세요. 그 말에 신라왕 조분 이사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인자 와서 동맹이라. 와요. 우리 서구로 장군에게 한번 당해보이. 생각이 달라집디까. 왕의 비꼬는 말에 사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마땅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속만 사기고 있었다. 신라왕은 쇠기를 박듯 단호히 말했다. 돌아가세요. 섬나라 오랑캐 따위하고는 동맹할 생각 없습니다. 이에 사신 갈라고는 분해하며 자국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됐는가? 동맹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무함만 당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오나?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가진 폐물을 가지고 떠나더니 이게 뭐고? 다시 가서 무슨 수를 썼으든 이를 성사시키거라. 갈라고는 난감했지만 하는 수 없이 다시 신라로 건너가 동맹을 맺자고 졸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라왕은 번번이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245년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왜국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구로 장군이 후방에 있었던 틈을 타 공격한 것이다. 서구로가 급히 출병하여 반격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보수했다. 이때 몹시 날이 추웠는데 군사들이 모두 다치고 굶주려 있었다. 서구로는 몸소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위로해 주었다. 많이 춥제? 이건 내가 직접 삶은 간자인데 먹고 힘내거라. 대장군께서 저 같은 미천한 것까지 염려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라 지키는데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느냐. 어서 먹고 힘내거라. 살아서 고향에 가야지. 고맙습니다. 또한 손수 나무를 불살라 병사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니 사졸들은 서구로의 인품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새롭게 신라의 왕위에 오른 첨예 이사금에게도 들렸는데 그는 서구로에 대한 생각이 선대왕과는 달랐다. 칭찬해줘도 모자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폐하 서구로 장군은 포상팔국을 굴복시키고 간문국을 정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의 크고 작은 침략도 물리치니 나라의 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하의 말에 왕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요. 서구로는 우리 신라에 있어 대들보와 마찬가지겠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서구로는 병사와 백성들을 자식같이 아끼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구로 장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결국 왕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역정을 냈다.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뭐 더 진급시키고 상이라도 내려라 이겁니까? 새롭게 오른 왕의 속마음을 알겠다는 듯 신하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제는 서구로가 내해 이사금의 아들인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왕족 출신이 전공이 너무 높고 백성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다면 이 또한 불충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는데 딱 꼬집어 이야기해주니 왕의 표정이 급히 밝아지며 말했다. 내 말이 그겁니다. 일개장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왕족인 서구로가 적하면 왕인 내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백성의 지지를 받는 소구로가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군권을 틀어진 소구로가 지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는다면 패하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근의 싹은 미리 자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만백성이 소구로를 칭송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싹을 자르겠습니까?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신하는 누가 들까 왕 곁에 가까이 가 소근거리듯 그 계책을 알려주었다. 왕이 가만히 듣더니 금세 얼굴이 밝아져 감탄하며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한편 외국 갈라고는 또다시 신라에 찾아와 화친을 요구하며 폐물을 바쳤다. 왕은 갈라고를 만나며 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대하였다. 저는 선대왕과는 다르게 외국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 내 가슴이 다 설렙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답니다. 하하하. 그것도 좋겠지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당장 대령하겠나이다. 내 마음은 그런데 우리 서구로 장군이 외국을 엄청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라에선 서구로 장군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난 동맹도 맺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쩌나. 지금까지는 문전박대하던 신라에서 왕이 바뀌고 이번엔 희망이 보이자 외사신 갈라고가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제가 서구로 장군을 따로 만나 세치혀로 달래보겠습니다. 자리만 마련해주세요. 그것도 좋겠죠. 한편 왕에게 계책을 알려준 신하는 서구로를 만나 분통해했다. 서구로가 가만히 물었다. 왜 그렇게 역정이 나셨습니까? 이번에 외에서 또 사신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윽박지르는데 이게 말이 동맹이지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나 우리 신라를 깔보고 조롱하는지. 동맹을 맺자니 자존심 상하고 맺지 않자니 또 그걸 핑계로 노략질을 일삼을까봐 심히 염려되어 왕께서도 골치 아파하십니다. 듣던 속으로도 분해하며 말했다. 제가 그 사신을 따로 만나 따끔하게 혼을 내겠습니다. 대장군이 나서신다면 왕께서는 만시름을 덜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구로와 일본 사신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서구로가 사신을 접대한다며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서구로가 불쑥 따지듯 물었다. 듣기로 외국이 우리 신라 왕족들과 정략 결혼하자고 맨날 조른다던데 도대체 당신들 왕족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명 남짓 됩니다만. 와, 이거 뭐 한 배에서 사람이 20명이나. 우리 집 개도 이번에 5마리 새끼를 낳던데. 일본 왕가를 짐승 취급하듯 내뱉은 속으로의 말에 외사신 갈라고도 빡 돌아버렸다. 동맹을 하자는 이웃나라에 그 무슨 무례한 말씀이십니까? 농담이라도 너무 심하십니다. 농담은 무슨, 급이 맞아야 동맹이지. 외국 따윈 우리 신라를 상국으로 대하고 예를 다해야 하거늘 언감생신 어디 감히 우리 신라와 맞먹으러 드느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너희들을 정벌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울 것이다. 서구로의 말에 외국 사신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지금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내 곧 너희 나라를 정벌하여 너희 왕을 소금 만드는 노예로 만들고 왕비는 밥 짓는 여자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외 사신은 분노에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 버렸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조정의 신하가 서구로에 물었다. 뭐라 했길래 사신이 저렇게 역정을 내며 돌아갑니까? 내 따끔하게 이야기했으니 다시는 우리 신라에 와서 귀찮게 하지 않을 깁니다. 화가 난 외 사신 갈라고는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왕에게 2배는 부풀려 말했다. 외 국왕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치를 떨더니 곧바로 모든 병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늙고 젊고를 가리지 말고 이 나라 백성이라면 모두 일어나 이치오고 싶도록 하라. 이에 외국은 우두 주군을 선봉에 세워 대병을 일으켜 신라를 크게 공격했다. 전에 없던 대병들이 국가의 사활을 걸듯 덤벼오니 신라왕이 크게 당황하여 말했다. 외국이 양국 간에 결단을 내자는 심정으로 덤벼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속으로 대장군이 나서서 말했다. 섬나라 오랑캐 따위야 무력으로 얼마든지 도력할 수 있지만 지난밤 제가 취기로 말을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소장이 말을 조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으니 소장이 책임지고 외국 왕을 만나 설득하여 군사를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가 그렇게 말하고 호위무사도 없이 단신으로 적진에 갔다. 내가 전에 한 말 때문에 익하는 모양인데 그 웃자고 한 말을 가지고 죽자고 덤벼들면 어떡하자는 기고. 그런데 외장 우도주군은 한마디 말대꾸도 없이 조용히 나무를 쌓고 축을 세웠다.
아니 신라의 대장군이 말을 하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어찌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묵묵히 장작을 쌓던 우도주군이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장작은 너를 태울 장작이다. 곧 불에 타 죽을 놈이 떠드는데 대답한들 무엇하겠느냐. 그 말과 함께 좌우의 명을 내려 소구로를 붙잡더니 장작더미 위에 묶어 불태워버렸다. 소구로는 불꽃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큰 소리로 왜군을 꾸짖었다. 아무리 경우 없는 오랑캐지만 무기도 없이 사자로 온 나를 이리 할 수가 있느냐. 내 후손들이 결코 오늘을 잊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두고 보거라. 당대 최고의 신라 명장 소구로는 보상팔국을 격파하고 사량벌국과 간문국을 점령했으며 불을 쓴 화공으로 왜를 크게 섬멸했으나 249년 이렇게 불꽃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